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섭자님 안녕하세요. 물고기 자리의 꿈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구독자입니다. 현재는 꿈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상태인데 사실 좀 길다 보니 섭자님이나 다른 분들이 호명하시기에 좀 긴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공포 라디오를 보고 들으며 무섭고 신기한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느낌에 재미를 보고 어쩌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훈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연치 않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 알게 된 섭자님의 공포라디오 괴담을 들으며 남긴 댓글을 통해 섭자님의 답글을 비롯한 라이브 소통으로 또 하나의 즐거움을 갖게 되었네요. 여러 공포 이야기를 접하며 그간 제가 살아오며 경험했던 무서운 스토리들은 어쩌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거니 하여 그냥 지나간 예딜로만 여기려 했었는데 최근에 공포님의 사연이나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도 조심하세요라는 영상을 접하며 저 역시 범죄와 관련된 제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애 첫 제보를 이렇게 남기는데 보시고 무섭다 싶으시면 올리시면 됩니다. 결제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무서웠던 경험인지라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2018년 크리스마스. 이때 저는 어학연수로 캐나다에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학연수와 함께 캐나다에서의 알바 생활과 언어 교환 클럽을 오고 가며 늘 바빴던 생활 속에서 알게 된 많은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라고 파티를 하다가 시간이 자정이 지났어야 다들 파티로 난 지친 몸을 이끌고 뿔뿔이 흩어지며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이때 제가 살던 아파트는 10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로 흔히 클래식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오래된 호텔을 개조한 것 같은 모습의 아파트로 캐네디언 룸메이트 2명과 함께 쉐어룸을 하며 지냈었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행사 자체가 굉장히 큰 명절과도 같은 거라 12월 한 달 동안 내내 식당이나 의류 점포와 같은 상가는 휴업을 한다든지 회사 같은 데서는 아예 직원들 전체가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당시 저희 아파트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난 상황이었고 저희 룸메이트 중 한 명도 역시 한 달 동안의 여행을 떠난 상황이라 단둘이 남은 저희 룸메이트와 저는 각자의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미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룸메이트는 이미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잠을 청하기 위해 버릇처럼 이어폰에 음악을 틀어놓고 잠을 청했고 얼마 뒤 현관문 쪽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서 룸메이트가 돌아다니며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소리인 건가 하며 의식하고 있었는데 이때 제가 음악을 듣고 있었음에도 그 소리가 들렸던 이유가 말 그대로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현관문은 철문이 아닌 나무문으로 되어 있고 현관문 옆쪽이 바로 제 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자꾸 룸메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로 인해서 제가 너무 늦게 들어온 탓에 잠에서 깬 건가 아님 누가 찾아왔나 하며 그렇게 의아하고 있었는데 커튼이 쳐진 창문 쪽에 계속 후레쉬 불빛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제가 지내는 방 쪽이 찻길이라 차들이 다녀서 그런가 보다 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점점 음악에 취해 잠을 잤어요. 근데 갑자기 창문을 열면 안 돼! 라며 룸메이트가 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통에 겨우 든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깬 시간이 새벽 3시였고 룸메이트는 울고 있어서 얘가 또 누구랑 싸우는 통이 저러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경찰 2명이 오고 나서야 그 정황을 듣게 되었는데 룸메이트가 하는 말이 누가 자꾸 노크해서 외시경을 통해 봤더니 어떤 키 큰 백인 남자가 약에 취한 상태에서 그 외시경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해롱해롱하길래 놀라서 설마 정신 나간 놈이겠거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가겠지 하고 말았다 했는데 자꾸 그 약쟁이가 여러 번 노크를 하다가 이리저리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창문 쪽으로 여러 번 후레쉬를 비추며 왔다 갔다 하길래 불을 켜기엔 자기를 볼 것 같아서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남성의 행동을 지켜봤대요. 주방이며 옆방 룸메이트 방 쪽으로까지 뛰어다니면서 후레쉬로 자꾸 비추는데 마침 제 방에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 이상하다고는 했더라고요. 어쩐지 창문 틈으로 너무 심하게 불빛이 비추져서 자동차 헤드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거기다가 계속 약에 취한 상태에서 저희를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저희가 사는 아파트 방 쪽에만 빙글빙글 도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자기 방문의 창문 쪽으로 으악하며 달려와서 잠긴 창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흥분했는데 실실 웃는데 거의 반 이상이 열려진 창문 사이로 남자가 얼굴을 내밀면서 하면서 웃는데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그때 룸메이트의 빠른 대처로 창문 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얼른 창문을 닫아버렸고 남자는 얼른 도망가더랍니다. 나중에는 경찰이 방문했긴 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CCTV가 없어 한번 도망가면 잡기 어려워. 결국 경찰과 아파트 매니저 그리고 아파트 오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방범 협조와 함께 저희 쪽에서 조심하는 걸로 일이 끝났으나 저는 그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아요. 어떻게 단독 주택도 아닌 아파트라 여러 사람이 사는 공간임을 알았음에도 저희만 표적이 될 수 있는 건지, 여자들만 살고 있다는 것을 안 건지, 그리고 제가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 일이 터진 게 몇 시간도 안 돼서였는데 혹여나 어떻게 뒤따라온 건지 늘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산 캐나다 아파트는 밖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별도의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하기 위해 밖에서 뭔가로 창문을 깨트려서 들어왔던 흔적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이건데 다른 창문 쪽도 이미 초토화가 나 있던 상황이라 그쪽에는 가까이 갈 수 없어 찍질 못했어요. 그리고 아래 사진은 제가 머물렀던 아파트이고요. 맨 아래 사진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곳이 제가 살았던 곳인데 그 중에 눈꽃 모양의 조명이 붙여진 곳이 저희 룸메가 지내고 있던 방인데 그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화살표 표시된 곳은 제가 지내던 방의 위치인데 이 일이 있고 바로 다음날에 그 약쟁이가 돌아다니는 위치를 나름 파악하겠다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진상으론 확인할 수 없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야 제 방이 보이는데 제 방 위치한 바로 밑에 도랑이 있어서 어떻게 나 있는 길을 통해 안쪽까지 들어갈 순 없더라고요. 이후론 다행히 그 약쟁이가 다시 찾아오거나 이후에 범죄에 노출된 적이 없었지만 이 일을 겪음으로써 새삼 사람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